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반도체에서 코어는 연산 처리, CPU와 GPU에서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런 코어 분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CPU와 GPU의 연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D램이나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 탑재를 해가지고 CPU, GPU처럼 직렬은 뭐냐면 이렇게 차례차례 문서다 그러면 차례차례 읽는 것, 논리적으로 읽는 것이 직렬이고요. 그게 이제 CPU, GPU는 천조각 만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고 이 개념이에요. 동시에 불러 띄우고 제 방식 거기 넣어서 동시에 저장하는 개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CPU, GPU, D램에다가 저장을 해버리자. 그래서 급한 저장 거기 하고 용량이 좀 큰 거는 이제 SSD나 저기 HDD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겨서 거기다 배터리를 달아서 컴퓨터 꺼도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직렬과 병렬에 담당할 만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게 D램에다 플래시 메모리 결합을 해갖고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HBM이죠. 네, HB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하거나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넣어서 이 플로팅 게이트하고 코어 또는 코어를 묶어가지고 코어 몇 개를 지배를 하는 플로팅 게이트가 있어요. 걔가 이제 구동 프로그램을 CPU다, GPU다. 그러면 이제 병렬 연산을 하는 놈들을 총 지휘한 놈을 놓쳐놓는 거죠. 원래 CPU에서 다운로드도 되고, 그래서 GPU에서 다운로드해도 돼요. 다운로드 되는 방식도 있는데 플로팅 게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구동 프로그램이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장 프로그램은 용량이 크고 기본 프로그램,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상주 프로그램 플러스 다운로드 방식이라는 두 가지를 할 수 있고요. 용량을 많이 차지할 때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숫자를 불려가지고 손오공 분신술 쓰듯이 숫자를 불려갖고 코어를 지휘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러 개의 컴퓨터가 하나 된 5개, 10개, 뭐 이렇게 100개짜리 컴퓨터가 하나 된 컴퓨터로 이렇게 슈퍼컴퓨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트랜지스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대자리는 보시면은 트랜지스터는 여기 제가 이거를 점을 찍어가지고 일반 회선보다 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게 전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걸 플로팅 게이트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넣어주면 그게 금속에 전기가 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열 단결정에 그래서 전기가 사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가 모인다. 배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구리줄을 딱 그어줘요. 그래서 구리줄을 그어주면 고속도로 선이 되어서 전기가 많이 모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태양광 발전할 때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전기가 보다 많이 생산된다라고 말씀을 금속에 이렇게 구리에다 알루미늄 코팅을 해갖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안테나 같은데 스카이라이프 이성 안테나가 있는데 군사용 안테나가 있는데 오목한음을 파주거나 자동차 안테나처럼 긴 금속으로 오목한 파주면 수신 송신 잘 된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회로인데 여기서 약간 두툼하게 넣어주면 이게 플로팅 게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노 세라믹 코팅이라든지 유리석영 코팅, 유리망 코팅이라든지 코팅을 해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거나 산화막을 통해 전기를 그 안에 가둘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이 큰 거로 보이는 이것이 이렇게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요. 전기가 전달되는 금속은 다 되는데요. 뭐 다른 종류를 하면 대신 발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 금속가를 넣어가지고 안에 자처석, 연구자석, 분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 여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이면은 안에가 트랜지스터가 내튼 카패시터가 여기서 이제 카패시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4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는 몇만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몇십만 개도. 그래서 큰 놈이 있고 중간 놈이 있고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대짜리가 100개짜리가 하나 들어갔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100개짜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쭈루루 놓으면 5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0개짜리도 있고 안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카패시터가 들어갈 수. 겉으로는 하나 제품처럼 만들어지지만은 그것이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이렇게
집합인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안에 보니까 트랜지스터의 집합이나 카패시터의 집합이더라라는 거죠. 그게 100개짜리가 있고 50개짜리 있고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대중소의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총 지휘하는 구동포, 이건 이제 코어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얘네들을 코어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는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코어식으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둬가지고 프로그램을 상주 프로그램 아니면 다운로드 방식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을 지휘한다는 거죠. 지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몇백만 개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가 이렇게 수조개도 들어가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몇백억 개, 몇천억 개 수조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트랜지스터에 100만 개 집합, 또는 트랜지스터에 10만 개 집합, 이렇게 5만 개 집합, 대중소로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쭉 반도체를 이렇게 트랜지스터 카페에서 넣는데 빈 공간이 있더라. 그럼 이걸 작은 10만 개 집합짜리 작은 놈들을 넣어주자. 1만 개 집합 작은 놈 넣어주자. 이게 이제 제 개념이라. 최대한 많이 집적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중소로 넣어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01, 2, 3, 4, 5, 6, 7, 8, 90 트랜지스터 카페에서 얘네가 플로팅 게이트가 안에 들어가고 이제 지휘를 한다. 코어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연산하는 놈들처럼 얘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직렬 영산, 병렬 영산 둘 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주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다운로드가 돼요. CPU에서 다운로드가 GPU에서도 다운로드된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인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구동 프로그램이 하나라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구동 프로그램이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주 프로그램을 너무 이렇게 많으면은 용량을 잡아먹으니까 항상 풀가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주 프로그램 몇 개 들어가고 나오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해서 광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빠르거든요. 광섬유로. 그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한다는 거죠. 이거 필요 없으면 그것을 지우고 그렇게 해서 용량을 지우고 해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개 프로그램, 대장 프로그램은 좀 더 이렇게 용량이 센 놈이 들어가고 전체를 지휘하는, 그다음에 좀 작은 이렇게 기본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순한 일도 잘라서 같이 다 하고 그래서 각각 일도 각각 하는 이런 방식인데 앞으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의 집합을 그것을 코어 개념으로 해가지고 몇 개를 묶어가지고 코어 개념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상주 프로그램 아니면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이 지휘를 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장기적인 미래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렬 연산과 병렬 연산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가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것을 따라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1, 2, 3, 4, 5, 6, 7, 8, 90 크기를 따라서 또는 주소를 따라서 같은 크기라도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화소수에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화소수의 집합이더라. 하나짜리인 줄 알았는데 10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럼 5개짜리도 들어가 있는 거고 1개짜리 들어간 데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대중소로 화소수를 집중해서 넣습니다. 이런 방식을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TV, 모니터 들어 쓰시면 저기 스마트폰에 쓰시면 저기 최대한 그래서 온오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TR 모듈 같은 거, A사례에 대해 TR 모듈도 겉으로 보니까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있더라. 그래서 10개짜리가 하나더라. TR 모듈이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작아지니까 정보 용량이 큰 놈이 50% 담당하고 나머지 10%씩 담당하더라. 이렇게 하나의 각각 통신도 할 수 있고 각각 전부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같은 방의 전파를 호출번호 만들기 송수신하고 좀 같이 협력해서 단순한 일도 처리하고 거기다 이제 아예 그냥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서 CPU, GPU 프로그램들을 직렬, 병렬 처리 이렇게 연산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것을 결과를 계산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자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신 칩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 안에 이제 D램의 결합반, 일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는 D램 결합 제품이 나올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HBM하고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결합해도 제 방식이라고 그랬죠. SSD는 D램 캐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시스템 D램처럼 용량을 늘려가지고 이것을 곧바로 직통전하듯이 GPU하고 CPU에 딱 결과를 시스템 D램을 거치지 않고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디램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요. 용량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HB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SS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인데 디램 캐시가 있지만 시스템 디램처럼 용량을 크게 해서 사실상 이 디램의 역할을 시스템 디램의 역할을 시키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향후 CPU에도 이렇게 어떤 SRAM과 DRAM의 결합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도 다 통합되겠죠. 그 다음에 SRAM, DRAM 결합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DRAM이 나오는 게 DRAM 집합 제품 하나가 있고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 어떤 패키지로 나오는 제품이 지금 있는데요. 그게 지금 모바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컴퓨터 설계는 아니에요. 컴퓨터는 이렇게 제가 DRAM에다가 마더보드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원칩으로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인데 플로팅 게이트 이렇게 넣어주거나 플래시 메모리 넣어주거나 용량이 큰 플래시 메모리를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원천적으로 저장을 해버리자. 그래서 여기 순차적으로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 먼저 급한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서 HDD가 속도가 느리니까 HDD SSD에다가 정보를 갖다가 전송해서 컴퓨터 꺼도 거기다 배터리를 달아서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나머지 저장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쓰는 거나 급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고 이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램이나 플래시 제품에 CPU와 GPU의 개념은 직렬과 병렬 연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주거나 동영상 한개를 100개, 1000개로 막 쪼개놓으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다. 심지어는 CPU 프로그램이 여기 다운로드 될 수 있다. 광선으로 연결이 되면. 그럼 인쇄 회로 기판도 앞으로 전부 다 광선으로 연결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제 방식, 광신호 처리기하고 전기 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를 같은 독일, 스페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하나 영어로 소통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광신호 처리하기 하고 전기 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하나의 언어처럼 공통 언어를 만들자. 그러면 속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따라 한번 인쇄력 기판도 GPU도 DRAM과 연결할 때 광선으로 연결할 거예요. 케이블 자체도 없어지거나 현재 있는 케이블 구리선이죠. 구리선에다가 PC방 전용선처럼 굵은 놈을 넣어주시면 제 기술에 또는 거기다 광선이 들어가거나 앞으로는 전부 다 광선묘로 다 대체가 될 거다 하시면 제 기술. 데이사 텐사도 앞으로 광선묘로 이런 식으로 제 기술 때문에 대체가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78 되면 전 세계 어디나 안녕하십니까? 공동으로 약속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할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33으로 할래. 또 다른 목소리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삼고 공통 언어로 숫자 방식에 내 목소리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로 이렇게 숫자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 목소리로 나는 모르지만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프랑스어 다 한다는 거죠.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유무선 통화할 때 그렇게 하고 이거를 컴퓨터하고 인간의 공통 언어로 삼자는 거지. 숫자 방식, 숫자는 진법수로 바꿀 수 있어서 자연 언어를 다 이렇게 진법수와 공정. 기존에 이제 진법수가 이렇게 국제적인 표현으로 컴퓨터에 쓰잖아요. 그러면 1번은 그거 하고 2번 모드는 숫자 방식의 방식, 3번 모드는 또 다른 약속, 또는 3번 모드 또 다른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번, 2번 모드를 따라서 틀리게 이제 번호가 해석되는데요. 여기 F9라고 쳐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1번 모드는 이렇게 또 원래